키가 작아요. 못생겼어요. 머리가 딸려요. 저들처럼 우월한 유전자를 못 가졌어요. 왜 우리 집안 유전자는 다 이 모양, 이 꼴이죠? 그만. 오늘은 노력하면 바뀐다라는 꼰대 같은 잔소리를 조금 과학적으로 포장해서 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유전적 요인이 삶의 특질을 지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크릭에 의해 유전자 기본 구성 물질인 DNA의 이중나선과 구조, 기능이 실제로 밝혀졌죠. 아무튼 내가 엄빠를 닮은 것도, 조부모가 대머리면 나도 대머리가 되는 것도 유전을 통해서 다 정해져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찰스 다윈이 생명체를 영원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고 단정한 이래 모든 진화의 동력은 언제부턴가 협력이 아니라 경쟁에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게 됩니다. 기존 유전학에 따르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같은 정보가 DNA라는 것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DNA 정보를 읽으려면 도구가 필요하죠. USB는 있는데 컴퓨터가 없으면 USB 속 내용을 못 읽듯이 DNA 속 정보를 읽으려면 그것을 읽게 하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활성 메모리, RNA입니다. 이제 DNA 정보를 RNA가 전달받아 읽어서 만드는 게 완제품, 프로틴, 단백질입니다. DNA에서 RNA로 전달, 그리고 단백질까지. 이렇게 유전적으로 우리는 조상들의 정보를 전달받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빠집니다. 이런 기존 유전학의 이론으로 인간은 근본적인 한계를 맞게 됩니다. 운명론을 받아들여버린 거죠. 더불어 기존 유전학에 의해 적자 생존, 약육 강식만이 인간의 본성으로 치부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 유전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후성 유전학은 기존 유전학처럼 다음 세대로 정보가 유전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거의 똑같은 쌍둥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완전 다른 패턴으로 성장하면 노년의 유전적 패턴은 서로 달라진다는 연구가 기존 유전학자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암세포를 또 다른 예로 들자면 이미 다 커버린 암세포 성체여도 환경 변화를 통해 유전자 대사 및 분할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존 유전학자들을 벙찌게 만들었죠. 이미 1960년 하워드 태미는 RNA가 예측된 정보의 흐름을 거슬러 DNA를 수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으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후성 유전학은 한마디로 말해 발생 환경이 유전적 운명을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40대에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면 나의 세대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또한 기존 유전학과는 달리 후성 유전학은 진화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을 환경에 따른 협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경쟁과 폭력으로 정의한 기존 유전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후성 유전학은 찰스 다윈에 의해 완전 아웃된 라마르크의 획득 형질 이론을 다시금 주목하게 합니다. 아무튼 이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환원주의적인 뉴턴적 세계관이 깨지고 전체를 두루 살펴야 한다는 양자론적 세계관이 현대인들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 양자론적 세계에서는 선형적이고 단편적인 사고 너머를 바라봅니다. 이제 단순한 기계론적 사고를 넘어 우리는 다양한 가치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과학적 당위를 얻게 됩니다. 인간은 50조 개가 넘는 독립된 세포가 모인 시끌벅적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결코 DNA에 의해 이미 운명론적으로 인생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인간이란 존재를 단순히 기계적이고 선형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전자의 경쟁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협력 메커니즘으로 유전자를 이해하고 유전자에 그저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유전자의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일부 문자주의, 근본주의 개신교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그리스도교는 진화론과 유전학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신의 숭고함을 가진 존재로서의 지위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원숭이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자기를 각하시키는 바를 안타깝게 여길 따름이죠. 당신은 원숭이 그 너머의 존재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DNA 그 너머의 나이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홀로선 투쟁의 존재가 아니죠. 언제까지 한계 안에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탓만 하시렵니까?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